사보지 않은 차요, 가보지 않은 자요. 나 까까가 드래곤볼을 전부 다 까서 보여줄 테다. 본격 덕후 방송 까까TV. 오호호호호호호 하지면 마시오까. 안녕하세요, 까까입니다. 업로드하는 지금 이 시점인 9월 9일이 바로 제가 서울에 상경한 지 1주년, 그리고 경사가 겹쳤어요. 드디어 까까TV가 구독자 400명을 돌파했습니다. 우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경사스러운 일들을 스스로 자축한다는 의미로 제 자신에게 선물을 준다는 이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를 까서 리뷰를 해볼까 생각해요. 이미 밑밥을 전부 책상 위에 배경으로 깔아놔서 뭘 할 걸지는 대충 아시겠죠? 이 그림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잘 있어라 부루마, 트랭크스, 그리고 카카로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온몸을 불태우며 사라져갔던 초전사 드래곤볼 제1복권 배틀 오브 더 월드 시상 마인 베지터 되시겠습니다. 짜자잔! 이미 매장에 제품의 샘플을 진열해 놓은 제품이라서 저는 까보기 전에 이미 실제품이 어떤 비주얼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까보기 전에 간단하게 평을 해보자면 그냥 지금까지 반다이가 만들어온 마인 베지터 중에 그냥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복권 제품인 만큼 입수 방법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배틀 오브 더 월드라는 이름의 제1복권입니다. 발매는 2018년 11월이에요. 피규어 상품 구성이 전부 사이어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상품들도 이쁜데 이 복권에서 특히 엉뚱한 부분이 정말 이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광고판. 제가 지금까지 본 복권들 미소녀고 뭐고 다 통틀어서 이 복권 광고판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한 카톤에 66개의 티켓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오늘 소개하는 시상은 딱 한 개 들어있습니다. 물론 해외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이라 굳이 이 박스에 써져 있는 복권판의 시상이라는 타이틀에 집착만 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구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어차피 내용물은 같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구할 때 중고 땡땡 카페에 들어가서 이 비상 손오반이랑 엄청 싸게 팔고 있는 매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옳다쿠나 잡았는데 또 마침 직거래 장소도 내가 일하고 있는 남부터미널인 거예요. 이 좋은 조건을 마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거래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뽑으신 제품을 그 고객님께서 파시는 거더라고요. 그걸 제가 연락해서 거래를 잡은 거고요. 재밌는 게 이걸 파신 또 고객님이 지난번 제1복권의 진실편에서 나오신 미도리님이세요. 그런 사연으로 이 베지터 C상을 제1복권 제품으로 가지게 된 거죠. 제 가게에서 뽑아가신 걸 제가 다시 사게 된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침이바닥이 그만큼 좁다는 거지. 거기서 거기야 다. 박스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반프스러운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베지터 사진들이 프린팅 돼 있는 형식이고요. 마스터 라이즈 라인으로 나왔어요. 지난번 소개한 그랜디스타 5반처럼 한 모습만이 아닌 두 가지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게 구성이 있어요. 자폭천, 자폭 시작. 가격대는 현재 기준으로 4만원에서 6만원대 형성하고 있고요. 발매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도 거의 시세에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해외 한정판으로 수량이 많이 풀린 거 아닌가 싶어요. 다만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처음 출시될 때 마인 베지터가 제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인 베지터는 상황이 그대로인데 이 A상 초사이어인 손오공이 도리어 재고가 빨리 소진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랑 일본 사람들 성향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약간 더 베지터를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언박싱 진행해보죠. 가자! 지난주 신용 깔 때 이어서 블러스터 포장입니다. 박스가 큰 이유가 있어요. 설명서도 들어있네요. 아무리 봐도 반다이가 포장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개봉해서 이렇게 부품을 늘어놓고 보면 생각 외로 이것도 단촐해요. 먼저 가장 중요한 헤드가 두 가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을 쓰기 전 모습 헤드고 두 번째는 기술을 시전하고 있는 헤드예요. 이 제품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좀 베지터 얼굴이 어리게 나온 감은 있지만 지금껏 반다이가 표현해준 마인 베지터 제품 중에 제일 괜찮아요. 몸통이 있습니다. 상처 표현은 이번에도 없어서 아쉬워요. 옷만 찢어져 있습니다. 팔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어차피 헤드에 맞는 상황의 팔이 정해져 있어요. 주먹을
손바닥을 쥔 팔은 자폭 준비형, 손바닥을 쫙 핀 팔은 자폭 개방형, 마지막으로 역시 이번에도 자립 지지대가 투명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먹을 쥐고 있는 팔 파츠와 손바닥을 펴고 있는 팔 파츠의 차이만 봐도 베지터의 이 자폭 기술이 어떤 스타일의 기술인지 알 수가 있어요. 기를 온몸에 모았다가 자신의 몸을 폭탄처럼 퍼뜨리는 광역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드래곤볼이 대체로 한 곳에 힘을 집중시켜서 총처럼 쏘는 장풍 계열의 기술이 되게 많은데 이 기술이 베지터의 죽음과 맞물려서 정말 저한테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럼 완성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폭 준비 전 모습입니다. 크기부터 보자면 예전에 나왔던 MSP 라인과 거의 비슷해요. 26에서 28cm 정도. 다만 MSP랑 다르게 얼굴 조형을 대단히 만화스럽게 만들어놔서 확실히 MSP 시절 때보다 기술력이 많이 발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MSP 베지터 얼굴을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거 가져와서 직접 비교해 드리면 좋을 것 같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진으로 대체를 합니다. 박스에 있는 샘플 사진이랑 거의 다를 게 없어요. 마인 베지터의 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눈 주위에 굵은 먹선이죠. 잘 표현해줬고 이마에 M자 그리고 얼굴 표정을 너무 잘 표현해줬어요. 이제 이게 전부 이 장면만 비교해놓고 보자면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만화책에서는 되게 처절한 표정이에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처절함보다는 좀 비장한 느낌이죠. 근데 이 피규어는 또 되게 멋있는 표정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베지터 특유의 눈꼬리가 올라간 날카로운 표정이 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전 다른 베지터 얼굴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품을 까지 말고 빨아보자면 샘플이 나오자마자 다른 거는 다 사지 않더라도 이 제품만은 꼭 사야 되겠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마인 베지터 자체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마인 베지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제품은 꼭 사세요. 2개 사세요. 그럼 자폭 장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팔하고 얼굴만 빼서 교체하면 전혀 다른 모습의 베지터입니다. 지난 그랜디스타는 진짜 여러 모습으로 구성할 수 있어서 고민이 될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전의 모습이 더 취향인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자폭씨는 각도빨이 좀 있습니다. 장식장 아래에다 배치해야지만이 얼굴이 보여요. 얼굴 위로 들고 있으니까요. 이건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품의 구도를 잘 알아보시고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간단한 예로 이 제품하고 비슷한 구도의 제품으로는 구선유 전승 5위 손오공이 있는데 이건 가메하메하를 위로 쏘고 있는 구도라서 장식장 제일 위에다가 두면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는 문제가 발생해요. 반대 경우도 있죠. 이제 아래다가 두면 얼굴을 볼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이번 건 아팠다고 풀이죠. 이건 고개를 또 숙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세라서 장식장 위에다 둬야지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아래다 두면 정수리밖에 안 보여. 그러니 제 말은 제품을 구매하실 때 이 제품을 어디다 디스플레이를 하실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구매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고 아무리 좋은 장식장에다가 그 제품을 집어 넣어놔도 이 제품이 어디에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빛이 날지 아니면 있는 둥 마는 둥 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뭐 어쨌든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구도라 지금 저조차도 카메라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구도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제 주관인데 첫 번째 보여드린 헤드보다는 조금 아쉬워요. 차라리 눈을 질끈 감고 있게 디자인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눈을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목숨을 던지며 최후의 필살 기술을 쓰는 느낌보다는 그냥 단순히 한 기술을 적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날리는 느낌이 더 강해 보이거든요. 물론 이 헤드도 충분히 이뻐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체 자체가 첫 번째 자세에 더 어울리게 조형되었다는 느낌이에요. 자폭할 때는 좀 더 허리를 뒤로 제껴야 할 것 같거든요. 나름 몸통 하나 가지고 두 가지를 활용한다고 잔머리를 쓴 것 같긴 한데 딱 걸렸어요. 물론 이 헤드를 좋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주로 리뷰하거나 구입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은 이 첫 번째 헤드로 디스플레이를 해놓으시더라고요. 뭐 취향이니까 굳이 이건 저의 말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모습 장면이 워낙 액티브한 장면이라서 첫 번째 거는 그냥 둬도 꽤 괜찮은데 두 번째 건 이것저것 양념을 좀 더 조형에 쳐줘야 더 이쁠 것 같습니다. 레진 제품들처럼 아우라 이펙트가 있으면 제품의 분위기가 한 10배는 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문제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수집 시작할 때는 닉페인트 제품이나 개조작들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품을 구입을 하려면은 기존 제품의 10배, 20배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은 또 다른 새로운 제품이나 더 좋은 것들이 시장에 나와버려요. 그러니 순정 상태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돼 있는 닉페인트 제품 보면 막 사고 싶어요.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세상에 단 하나 있는 거잖아, 올리원. 하지만 수집 초반에 너무 많은 수제 도색 제품을 알아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현자 타임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일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도 있고요.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요. 피규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호호호호호호, 피규어를 까보는 총평 시간입니다.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캐릭터고 피규어이기 때문에 사심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점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오늘도 원작 이야기를 많이 첨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지메 마시오까! 퀄리티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 뛰어난 퀄리티의 제품은 아니에요. 그냥 딱 경품 수준이고, 처음에 발매되고 실물 봤을 때는 되게 혁신적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브로리 복권에서 더 커다란 얘들이 상품으로 나오고 나니까 베지터는 물론이고 이 라인 자체가 좀 묻혀버렸습니다. 그래도 찢어진 옷의 표현과 당시 벌크업 되어 있는 베지터의 부풀어 오른 몸을 잘 표현해줬고, 일단 얼굴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서는 점수를 높게 사고 싶네요. 3.8로 피규어 전투력 측정. 대중성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피규어도 피규어지만 이 피규어에 관련해서 마인 베지터라는 캐릭터 자체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주위에서 대체적으로 베지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최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지구에 처음 왔을 때 모습이랑 그리고 이 마인 베지터 모습 두 가지를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마인 베지터라는 설정을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드래곤볼의 유일한 타락형 캐릭터거든요. 드래곤볼이 아닌 작품들에서도 원래 선역이었는데 악으로 변한 캐릭터들이 인기가 많아요. 일단 옆 동네만 봐도 나루토라는 작품에는 타락 캐릭터들이 널렸죠. 우치아 일족들이 거의 다 그렇고 페인도 그렇고요. 그런데 다 인기가 많잖아요. 이제 게임으로 가보면 스타크래프트에는 캐리건이 있고, 워크래프트를 하신 분들에게는 리치왕 아서스가 있죠.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만한 타락 캐릭터가 있으니 바로 그게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입니다. 그리고 드래곤볼에는 대표적인 타락 캐릭터가 누가 있겠어요? 바로 이 마인 베지터가 대표적인 타락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애절한 게, 손오공과 싸우기 위해서 무도회장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진짜 떼거지로 죽이잖아요. 나랑 싸우라 카카로토! 베지터는 처음에 지구에 와서 도망친 뒤로는 손오공이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분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베지터가 얼마나 분한지 만화책 한 컷 부분의 대사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 빌어먹을 자식이 내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어. 용서할 수 없다. 일본판이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내판을 번역하신 분이 너무나 잘한 표현이 용서할 수 없다, 이 부분 정말 얼마나 분하면은 더듬거리면서까지 막 말을 하잖아요. 요즘 속된 말로 베지터가 제대로 부들부들거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적의와 수치스러움의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리고 후에 싸우다가 손오공한테 뭐라 그래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 오나해저만 가는 내 자신이. 가족이 생긴다는 건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다. 살기 좋은 지구도 좋아져 버렸어. 이 대사도 정말 명대사야. 손오공한테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상 일을 저질러 놨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막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손오공을 기절시켜버리고는 베지터가 혼자 싸움에 나서죠. 내가 부활시킨 마인부는 내가 처치한다. 저는 이 부분도 대단히 베지터가 인간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을 저질러요. 내 감정 가는 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뒤늦게 수습하거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때 베지터의 말들이나 행동들이 저한테는 대단히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마인부 편을 기존 만화책 부분에서 대단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저는 이 마인 베지터를 보기 위해서라도 부편을 꼭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지터가 드래곤볼 안에서 쌓았던 커리어 중에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빛이 났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면을 깔쌈하게 만들어줬으니 저는 이 정도면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요. 역대 최고로 줘볼게요. 4.9. 너무 편파적인가? 희소성 이야기 해보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매물이 많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하는 C라고 새겨진 이 복권판과 박스 디자인만 다른 해외 한정판을 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2019년 현재 9월 기준으로 아직 그렇게 구하기 어렵지 않지만 후에는 뒤늦게 구하려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나올 마인 베지터가 후반기에 또 있긴 한데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구하기는 어렵지 않은 물건이라 희소성 점수에 있어서는 좀 짜게 줄게요. 2점 가도록 하죠. 미안하다 베지터. 오늘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마인 베지터는 제가 드래곤볼 내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가급적이면 상품화가 되는 모든 피규어들은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잠깐 소개했던 에드버즈, 이 클리어 파일, 그리고 이 배틀 오브 더 월드 복권 하이상에 들어있는 오늘 피규어랑 같이 두면 근사한 전용 색지 마인 베지터 컵 SHF 마인 베지터. 마지막으로 후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 필살기로 리뷰하려고 확인만 해보고 꽁꽁 다시 포장해둔 츠메아트 마인 베지터까지. 이 외에도 광주에도 많은 마인 베지터 관련 피규어들이 있어요. 그만큼 제가 얼마나 베지터를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베지터가 드래곤볼 작품 내에서 정확히 두 번을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의 분위기가 대단히 많이 달라요. 첫 번째 죽음 때는 진짜 질질 짜면서 찌질하게 죽어갔고, 두 번째 죽음에서는 진짜 자신이 했던 말처럼 사이어인의 왕자답게 당당하게 죽어갔어요. 전에 블로그에서도 했던 말이지만 손오공도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어른스러워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저는 베지터가 어른이 되는 시점은 바로 이 장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화가 완결이 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멋있는 대사를 날리죠. 힘내라 카카로토, 네가 넘버원이다. 진짜 처음에 나왔을 때 인성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악에서 선으로 변해간 캐릭터라서 호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의 베지터의 행보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규어로 이런 감성의 제품을 내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드래곤볼 팬으로서는 큰절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다음 시간에는 피규어가 아닌 다른 걸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영상 올리면서 틈틈이 준비해왔던 컨텐츠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또 까고 까기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까까 로또였습니다.